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 리스트업을 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아예 엑셀 파일을 올려놓고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올려놨어요. 엑셀 파일은 제 블로그에서 신청해 주시면 파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30명 정도로 뽑았었어요.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채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광공사는 뭐 언어에 대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좀 선호도가 높죠. 왜냐면은 이제 언어에 대한 제2외국어 가점도 좀 주어지는 면도 있고, 더불어서 이제 관광하면 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좀 좋잖아요. 좀 여행 느낌도 좀 있고. 네. 네,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 미디어나 통계적인 능력을 좀 더 많이 발휘해야 돼요. 우리는 관광진흥직이기 때문에 공사는 항상 이 사업 관리적인 느낌, 사무 쪽에서는.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언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역량 하나만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해야 돼. 유튜브 여러분. 유튜브 컨텐츠 좀 만드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제가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 좀 제 것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미디어나 통계적 능력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연봉은 3,672만 원 정도 됩니다. 국제협력단도 외국어 능력 중요하죠 당연히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ODA. 그러니까 ODA 사업은 해외 사업 개발 많이 하는 곳에서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이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ODA 교육입니다. 강원랜드는 여러분들 딜러도 좀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. 강원랜드도 당연히 이제 그 중국 고객들도 많이 오고 일본 고객도 많이 오고 러시아 고객들도 많이 오니까 언어 특기자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강원랜드는 약간 좀 이제 강원도의 그 안에 좀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곳에 지역에 계신 분들의 채용을 좀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법무보호복지공단 이런 데들도 뭐 심리나 교육 전공하신 분들 상담 같은 거 좀 이런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가면 좀 좋아요.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그래도 서울하고 부산에 있으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가져보시고, 올림픽 체육진흥공단 되게 안 뽑아요. 여기는 진짜 뽑더라고요. 한 10명 정도 뽑는다고 하면 그중에 한 5명은 체육 계열, 한 5명은 약간 그 뭐 인문 상경 자연계열인데, 당연히 체육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들은 스포츠 관련된 공기업은 영어 엄청 잘해야죠. 네. 이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거 좀 해야 돼요. 그 뭐죠?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에서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. 뭐 산업 무슨 뭐 체육 스포츠 산업 뭐 약간 활성화 뭐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, 또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관련된 뭐 창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하고,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열심히 좀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국토안전관리원 82명 정도 뽑는다고 하네요. 82명. 좋네요. 네. 많이 뽑아줍니다. 역시 안전이 좀 대세인가요? 네.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토목 전공자들이 많이들 좀 희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. 근데 그런데 통계를 좀 더 잘하면 플러스. 네. 데이터 관리에 대한 능력들을 좀 잘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설안전공단에서 이름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었는데 좀 좋은 회사입니다. 네. 자,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좀 있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? 교육이나 심리 전공자들도 도로교통공단 쪽을 좀 봐야 됩니다. 워낙 운전면허증 발급하러 많이 오시다 보니까 사무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민원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어요. 네, 근데 이제 민원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고객 서비스 마인드 같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도 좀 많이 어필하면 좋습니다. 아르바이트 경험 많은 것들도 공공기관에서 민원 대응 업무들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알겠죠? 뭐 자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. 나의 강점을 살려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찾아봐야 됩니다. 수자원공사 이번에 100명이네요. PT 면접이 좀 까다로운 곳으로 유명하고, 인국공 가고 싶다. 4,716만 원이네. 오픽이나 토익 뭐 이런 것들 뭐 990점 돼야 된다.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되면 좋죠. 근데 뭐 990점 아니어도 됩니다. AL은 맞아야 되는데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증이 좀 낮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뭐 300, 그러니까 300이 아니라 800점대 중반
정도만 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. 인적성 시험 까다로운 걸로 좀 유명하고요. 면접도 1차, 2차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. 인구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언어 좀 된다 이러신 분들 다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경쟁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경쟁하는 인적 자원의 어떤 그 퀄리티가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면접까지 갔다. 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생각하시고 면접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. 자, 면접 준비 안 하셔가지고 떨어진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를 면접으로 좀 중심 바꾸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. 자소서에서. 자, 새만금 개발공사, 뭐 군산 지역에 제가 저번에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뭐 관련된 강의도 갔었는데, 뭐 지역 기반으로 굉장히 지역 그 사회활동도 되게 많이 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. 항만 쪽은 주로 토목 전문가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측량 쪽 분야를 채용을 많이 하고 상황 면접을 좀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. 출동공사는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1,440명 정도 뽑네요. 작년에 비해 좀 많이 줄었죠. 몇백 명 정도. 자, 경험이나 상황 면접 보는 것들 준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필기 시험 조금 쉽게 느끼셨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던데 미리 준비하세요. 알겠죠?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그 또 다 KTX 가는 거 아닙니다. 또 준비 잘 못하시면은 나중에 그 역장님하고 나밖에 없는 그 역사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. 둘이서 아주 오손도손, 아주 지역에 있는 아주 그 조용한 역사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. 교통안전공단의 기계 전공자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H는 자소 중요하죠. 자소로 거의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. 여기는 LH는 여러 가지 좀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특히 LH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것도 좀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게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심사 업무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심사 업무 관련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것들도 사무 쪽에서 해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뭐 주택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.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여기는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워낙 높은 곳이라서 안전 관련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통신 쪽 계열을 좀 많이 채용하는 편입니다. 한국공항공사도 공항 ODA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영어 능력과 ODA 역량을 좀 키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부동산원은 이제 뭐 청약 관련돼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내가 취업하려고 준비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같은 데들 다 지원해 볼 수 있겠죠. 도시계획 쪽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도로공사 필기시험이 어렵기로 좀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. 필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 도로공사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IT 전산직원들도 많이 뽑으려고 해요. 데이터 역량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. NIA는 그때 제주대 가니까 제주대에서도 NIA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거점마다 이게 채용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정보통신타 이런 쪽은 탑시시라든지 아니면 뭐 AI 면접 같은 것들이 가끔씩 중간에 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탑시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채용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이게 너무 많아서 다 하기는 어렵고 몇 개만 좀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는 창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업 이런 데들은 거의 전공자들의 무대니까 전공자들만 준비하세요. 코트라는 이제 그 무역 쪽이긴 한데 국제무역사 큰 의미 없습니다. 코트라 가겠다고 국제무역사 취득하는 건 안 맞아요. 전략물자 관련은 국제무역사 우대해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대체적으로 국제무역사는 그렇게 뭐 공공기관에서 가점사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창업진흥 이런 데가 좋은 데인데 창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업무 경험 있으시고 인턴 경험 좀 쌓아보시면 좋아요. 사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. 중소기업과 사기업에서 인턴 경험 쌓잖아요. 그럼 중소 관련된 기업들,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뭐 중소기업 은행, 뭐 그다음에 뭐 뭐죠? 중소기업 뭐 유통센터 이런 데들처럼 중소기업의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자, 너무 많아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 CCNA, CCNP 같은 네트워크 자격증이 좀 필요한데,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뭐 자격증을 좀 취득하라고 한다면 약간 IT 쪽에서는 CCNA나 CCNP를 취득하시는 게 좋다. 오라클 계열과 시스코 계열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. 금공은 제가 따로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금공은 따로 뺄 거예요. 따로 빼서 한번 또 영상 올립니다. 그래서 유형별로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준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. 기술보증기금 여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강조하고 뭐 말하고 다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보증기금에 저에게 뭐 상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면 더 좋고요. 오송첨단 의료 산업진흥사 이런 데들이 생명과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가보면 좋아요. 약간 별로 없는 공공기관 중에서 생명공학 전공자들이 석사 취득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공공기관도 있겠지만 여기 학부생들도 학사생들도 갈 수 있습니다. 품질이나 이런 쪽으로. 그래서 물론 이제 생명과학 쪽 하신 분들은 주로 뭐 일반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의 품질 쪽이나 이런 쪽 많이 가려고 하시지만 공기업에서는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곳들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. 건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격증이 요구되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즘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것도 막 요구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공공기관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것들은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뭐 정리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채용 공고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채용에 대한 그 내용이 다른 공고에 비슷하거나 뭐 특별한 특징이 없다 싶으면 제가 안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제가 좀 덜 적어놓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항상 체크해가지고 채용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길어지면 또 다 보지 않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, 이 파일은 여러분 제 블로그, 네, 취업대장 박영왕 블로그에 오시면은 거기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공공기업, 공공 갈 수 있는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, 여러분. 많이 서치하고 많이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리스트업들을 해놓으시고 준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